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곳 갤러리 코스모스 관장이면서 우리 정진원 교수님의 책을 출판한 출판사는 위층에 있습니다. 맑은 소리 맑은 나라 대표 김윤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사 그리고 이런 뭐 북콘서트 이런 날을 좀 잡아놓으면은 이 뭐 날씨가 부주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오늘은 약간 부주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비가 와서 이렇게 우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인천에서 그리고 우리 통도사에서 그리고 저 지방에 어디서 오신 분 같은데 예, 멀리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을 모르시는 분은 몇 분 계신 것 같고 그리고 대개는 또 알고 오신 분들이신데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삼국유사 그리고 석보상절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요 연령대에서는 연구 실적도 그렇고 대가로 지금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시고 지금 이번에 저희 북토크 여행하는 인간, 놀이하는 인간 저자이신 정진원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일어서서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해주신 정진원이라고 합니다. 달라이라마 그 존자의 첫 한국인 상자이신 송광사 청전 스님은 제 이름을 가지고 정진하는 선방에서 온 편지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그래요. 제가 여기 이 책에 처음 갔던 1989년도 이야기를 한 다음에 스님을 뵈러 이제 갔었는데 제가 이제 편지를 그때는 주고받는 시절이어서 정진원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뭐 이렇게 했더니 정진원이라는 선원에서 온 편지인 줄 알았다. 그래서 그 이름이 저도 마음에 들어서 제 이름을 기억하는데 불자들께는 정진하는 선빵으로 정진원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좀 일찍 온다고 왔는데 막 도착을 해서 조금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리고 지금부터 자유롭게 그냥 그 사랑방에서 서로 이야기 나누듯이 이 북토크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시고요. 우선 책에 대한 얘기를 먼저 교수님께서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질문하는 시간 갖고 이렇게 하시죠. 책은 다 갖고 계신가요? 네. 네. 책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책 없으신 분은 사시든 안 사시든 일단 책 소개를 그냥 저 혼자 강연하듯이 하기보다는 이 책을 가지고 서로 좀 만져보고 이 안에 사진들도 좀 들여다보고 또 어떤 부분에 이렇게 꽂히셨으면 한 구절 또 같이 읽어도 보시고 그래서 여기에는 북토크라고만 돼 있었지만 서울에서 지난달에 했을 때는 북토크 낭독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여행하는 인간, 놀이하는 인간, 그러고 부제가 인도부터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걸어 나에게로라는 제목으로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요 밑에는 여행하는 인간은 호모 비아토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놀이하는 인간은 많이 들어보셨죠? 호모 루덴스. 우리 보통 인간을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하시죠? 호모 사피엔스는 뭐죠? 생각하는 인간인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인간은 생각을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도구를 써서 뭘 만들 줄 아는 거는 뭐라 그래요? 만들 줄 아는 인간, 호모 파베르라고 하죠. 그러다가 요즘에 호모 모빌루스인가? 모바일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런 말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여러 가지로 인간을 정의하는 중에 이 여행하는 인간, 놀이하는 인간이 가장 마음에 들었고 제 이야기도
주제에서 이 두 정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한번 열어보시면 여기에는 또 이제 제 양녀가 함께 2010년도 아프리카 튀니지 사막에서 일출을 이제 구경하러 갔었던 그 사진이 이제 나와 있어요. 이때만 해도 제가 되게 젊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고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그 프롤로그가 나오고 목차가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는 제가 프롤로그부터 읽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부산 북토크 시간에는 맨 마지막에 에필로그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에필로그라고 있습니다. 예. 페이지 수가 안 보이는데요. 예, 예. 요거를 제가 다 읽지 않고 읽어가면서 제 이야기를 조금 곁들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하는 인간으로 산지 이 책이 2021년도 9월에 나온 책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이 나오고 출간 기념 회를 한 다음에 이틀 후에 튀르키예 국립 LGS 대학교로 이제 부임을 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 4년 정도 그 한국학과에서 교수를 하다가 작년 9월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책이 제가 터키에 가서 봤더니 교보문고에 그 네이버에 치면 뭐 나오지 않습니까? 제 이름 치고 그러면 꽤 오래 빨간 딱지 베스트셀러를 붙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쓴 사람도 없는데 그 혼자 씩씩하게 이 책이 잘 성장하고 있구나. 돌아오면 내가 이런 북토크 하는 시간을 꼭 가지리라라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시간은 지금 여행하는 인간으로 산지 30여 년이라고 써 있는데 이때가 아마 32년 정도 됐을 것 같고요. 지금 36년 차입니다. 네. 막 나이를 계산하시면 안 되고. 제가 지금 밥 먹고 와서 땀이 막 나네요. 그래서 3부에 걸친 이야기인데 처음에 한 거의 반 이상은 4번의 인도 여행 1989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4번의 인도 여행기를 실었는데 아마 저처럼 인도 전역을 다 여기에 쓴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2023년도에 인도 라닥 레라고 하는 또 가기 힘든 1년에 6개월만 길이 열리는 그곳에 5번째 다녀와서 이 여행하는 인간 이걸 아마 다시 그 2번째 책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마간산식으로 이제 그 반은 인도, 그 다음에 일본, 대만. 제가 여생을 보내고 싶은 나라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그림에도 보면 이게 사진이 거의 제가 90% 이상 다 제 사진입니다. 제가 대학 때 사진반을 잠깐 해서 요 첫 번째 표지 사진은 1989년도에 인도 그 초등학교 그때는 버마절이라고 했어요. 그 버마절에서 그 초등학교를 운동장에서 그냥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애들한테 조그만 칠판 하나씩 주고 그 사진이고 두 번째 사진은 아스카의 이제 일몰인데 잘 보시면 이게 아마 사진 그 책 안에는 크게 나와 있는데 새의 날개처럼 보이는 그런 구름 사진인데 아스카가 날아갈 피 새조라는 이름을 쓰는 날아가는 새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고구려 백제 신라의 그 문화가 다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무대라고 하는 그 베로나에서 이탈리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면 인도, 일본, 대만 사진 없지만 그 다음에 유럽, 아프리카 이렇게 3부로 이 책을 이제 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 번도 제가 무슨 여행기를 쓰겠다, 여행 작가가 되겠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 이제 대학 선생으로서만 쭉 살아왔는데 그래도 언젠가 한 번은 이런 여행책을 쓰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침 지금 이 김윤희 대표님과도 한 2015년, 2014년, 10년 지기가 넘었는데 그 통도사의 월간지에 삼국유사 연재를 했었을 때 이제 책을 내자고 저를 서울로 찾아와 주셨고 그 인연으로 지금 삼국유사 책 3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행책을 21년도에 내고 제가 터키에 갔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데뷔를 이 부산 이 맑은 소리에서 또 하게 되는 그 평생 시절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을 우리가 보통 여행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행을 한번 떠나는 것은 여러분들 여행 많이 다니시나요? 요새 많이 다니시죠? 지금 여기에는 그 며칠 전에 남미 몇 나라예요? 선생님? 7개국 16번의 비행기를 타고 남미를 갔다가 막 귀국하신 선생님도 계시고 제 주변에는 정말 99개국을 갔다 온 그런 제 또래의 그 여성도 계시고 제가 터키에서 살다 왔는데 저보다도 더 많이 터키 이스탄불이라는 도시만 10번 갔다 온 사람 이야기도 제가 들었어요. 다 혼자서. 나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여행하는 인간이 되어가고 있구나. 나 얼마나 성경지명이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이 짧은 단편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인도라는 나라에 처음 갔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갔습니다. 그때 제가 여행을 시작했었던 이유는 막 30살이 되었고 89년도에 대학교 선생 1년차였는데 학생들한테 내가 나이가 별로 많지 않은 젊은 교양국어 선생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는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대가 선생님께 그 국어를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좋은 점은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갑자기 또 강의를 맡게 돼서 2주일 전에는 신입생하고 같은 실력이었어요. 벼락치기로 공부를 했고 제가 또 대학 다닐 때는 맨날 휴교를 하고 그래서 대학 국어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레포트 내서 점수를 받고 그랬었던 시대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여행은 다 좋다고 하는데 옛날에 성현들이 여행을 하면 좋다더라 라고 말하는 선생이 될까? 내가 여행을 해보니 좋아, 가봐라 이렇게 말하는 선생이 될까? 그래서 젊고 이제 에너지 넘치는 초년생 선생으로서 제가 이제 인도부터 갔다 온 거죠. 근데 인도를 12월 29일 날 간 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점수 매기고 기말고사 끝나고 넘기자마자 그 다음날 떠났는데 대학 친구랑 같이 둘이서 근데 그때 뭄바이라는 곳에 그때 봄베이라고 했는데 38도였어요. 근데 제가 막 내복 입고 지금처럼 기능성 그 파카도 없고 패딩도 없어서 막 조끼 입고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옷을 입고 내렸더니 지금처럼 땀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북쪽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밤새도록 줄을 서서 비행기 표를 샀더니 비행기 타러 갔더니 비행기가 떠났다는 거예요. 아마 인도에 갔었던 분은 다 저하고 비슷한 그런 경험들을 했을 텐데 그리고 또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인력거꾼 무슨 장사꾼 그러니까 계속 바가지 쓰고 사기당하고 이러면서 그 35일간의 첫 번째 여행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인생관 세계관이 다 싹 다 바뀌는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시겠지만 일상생활에 쓰이는 물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조그만 캐리어 하나에 20kg죠, 보통. 그 하나에
쌓고 다시 버리고 또 쌓고 그 키로수 맞추느라고 그러다 보면 내가 집안에 얼마나 필요 없는 물건을 많이 가지고 사는가. 이 캐리어 하나로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한 달 동안 여행을 하고 와도 저는 또 이제 터키를 오가느라고 계속 짐을 쌓았다 풀렀다 하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도 이제 많은 또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이 지나갈수록 짐은 점점 이제 가볍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이제 크게 제 기존의 인생관, 세계관이 변하게 했던 인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어떻게 내가 그렇게 무모하고 죽을 뻔한 기회도 되게 많았어요. 그런 여행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젊었고 또 모르니까 용감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지금의 나의 모습이 되지 않았나. 제일 충격이었던 것은 인도는 내가 알고 있던 예의범절과 상식이 다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딜 가면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또 숟가락 젓가락 그 사용법도 굉장히 소리나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 뭐 이러는데 인도는 갔더니 손으로 먹는 게 예의범절이고 또 무슨 절이나 사당에 가거나 그러려면 옷을 다 반바지 민소매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신었던 양말도 다 벗어야 되고 신발은 물론이고 허리띠가 가죽이면 허리띠도 다 이제 풀어야 되고 뭐 이렇게 상식이 반대인 나라가 있을 수가 있지? 그래서 내가 알고 있던 고정관념이 다 깨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밥을 손으로 먹거나 반찬을 손으로 먹으면 굉장히 어렸을 때 혼나지 않습니까? 근데 인도라는 나라는 그 나라 그 풍습에 맞춰서 초대를 받으면 나 혼자 숟가락으로 먹겠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에 굉장한 청결을 지키면서 씻는 물을 할아버지가 저한테 뿌리세요. 그리고 그 다음엔 할머니가 갖고 오셔갖고 또 수건을 대령하세요.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귀한 손님일수록 그 나라에서는 집안의 가장 어른이 대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굉장히 크게 배운 바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썼고, 그래서 인도라는 여행이 전생인지 다음생인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2부 또 일본과 대만은 그 다음 페이지 마지막 단락인데 제가 여생을 보내고 싶은 나라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왠지 일본, 대만, 중국은 나라 이름도 다르고 국경도 다르지만 한자 문화권이라는 그 문화의 국경은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일본과 대만, 중국은 글쎄 중국은 제가 아주 수교되기 전에 갔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도 몇 번 갔었지만 앞으로 오세요 숙녀분들. 저랑 좀 가까이 계세요. 앞으로 오세요. 네.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뭐 핏줄이 당긴다고 할까? 그런 이제 타이베이의 근교 도시 신베이토라는 곳에 갔었는데 그냥 조그만 마을이에요. 노천 온천이 하나 있고 가운데 공원이 하나 있고 공원의 숲속에 아주 예쁜 나무로 지은 도서관이 있고 그래서 나 이런 곳에서 그냥 평생 살아도 좋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아스카라는 아까 사진 앞에 설명드렸지만 거기에 가면 고구려 고분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다카마스 고분이라고. 그 고구려 여인들이 거기서 술 한 치마 끌고 논일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아스카사라는 절에 가면 원효래 김춘추와 김유신이 가야 김씨와 신라 김씨가 이제 결합하게 하는 축구 소동이 있지 않습니까? 문이라는 여동생에게 장가 보내기 위해서
그 축구공이 그 이제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고, 또 원효가 그 무예박을 두들기면서 춤추고 노래했다고 하는 그런 무예박이 또 귤사라고 있어요. 그 아스카사 옆에 쇼토쿠 태자가 태어났다는 절, 다찌바나 테라라고 하는데, 그런데 가면 정말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감정인지 진짜 한 1년쯤 가서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도 하면 좀 길어질 것 같고, 3부 유럽은 제가 이제 30년 전에 그 선진국 그 자체였던 인도를 갔다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유럽을 갔었습니다. 그 처음 접하고 그때는 그 선진국 유럽이 너무 부러웠어요. 심지어 지금 부산도 지금 서울과 똑같은 모습을 제가 보면서 지나왔는데, 저는 부산이 지하철 생긴 다음에 처음 온 것 같습니다. 근데 거의 서울 거리를 걸어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버스 스탠드도 우리 다 몇 분 있으면 옵니다. 지금 몇 번 버스가 옵니다.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럽에 갔더니 버스 스탠드가 그렇게 다 멋있게 생기고 굉장히 이제 그 친절하게 써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처럼 디지털화는 돼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언제쯤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그때 우리는 막 그 버스 기사 맘대로 한 100m쯤 앞에 가서 이제 막 죽어라 달려서 또 가야 되고 막 이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햇볕과 비를 막아주는 벤치가 있고 스탠드가 있고 지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요새는 서울에는 추울 때는 이 안에서 몸을 좀 녹였다 가세요, 그런 것도 생겼어요. 그리고 앉아있으면 그 벤치가 엉덩이가 따뜻해지는, 터키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그런 게 너무 선진문물 같아서 막 제가 사진도 찍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터키와 헝가리라는 나라에서 제가 한국학과 교수를 이제 하다가 왔는데요. 거기서 또 몇 년간 살아보니까 거기에서도 우리랑 똑같이 희로애락을 겪는 사람 사는 곳이었구나. 특히 또 헝가리는 그 옛날에 소련, 그 이제 위성 국가로 그 이제 소비에트 연방의 한 국가였고, 1989년에 체제 전환이 돼서 그 전까지는 북한 대사관이 있다가 지금은 한국 대사관이 있는, 북한과 한국을 공히 경험한, 그래서 제가 살던 부다페스트에는 그 한국 전쟁 고아들을 위탁 교육했던 김일성 학교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곳도 제가 이제 거의 요새 매년 이제 가게 되고, 거기에 갔더니 2010년도였는데 김일성 종합대학교를 그 유학한 헝가리 선생님들이 평양 말씨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 교재도 평양, 그 뭐 영길이 옥화 막 이런 이름이 나오고,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제가 2010년도에 갔는데, 그리고 도서관에 가보면 그 북한 수교 시절에 그 이제 있었던 한국 북한 책, 북한 국어책, 뭐 조선말 대사전부터 해가지고 막 그 수장고에 어마어마하게 그냥 그 방치되어 있는 것들을 봤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처음에는 또 터키는 97%가 이슬람 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이슬람의 어떻게 보면 종주국이고 오스만 터키 대제국의 후예들이 사는 그런 대국입니다. 종교가 달라서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았고, 또 동유럽은 사회주의 국가 체제여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살다 온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6시에 문을 닫아요. 가게들이. 그래서 그때 우리 아이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이어갖고 같이 갔는데, 내일 흰 운동화를 준비물로 사오라고 해서 그 앞에 이제 운동화를 사러 갔더니 5시 55분이었어요. 6시에 닫는데. 근데 제가 운동화를 사겠다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가게 점원이
저를 눈으로 똑바로 쳐다보면서 셔터 문을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 이게 뭐지? 인종차별인가?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 걸까? 그러고 그 헝가리에 오래 살던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헝가리가 이제 그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바꾸면서 배급제로 살다가 다 투잡, 쓰리잡을 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었대요. 그래서 나같이 끝나기 5분 전에 오는 사람은 점원이 그 다음 일터로 가는 시간을 뺏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이면 우리 자영업자라면 하나라도 더 팔려고 하겠지만 점원으로서는 똑같은 월급을 받고 아니면 시급을 받는데 자기가 팔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뭐 그런 거라든지 하여튼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아올 때는 거기에도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서 지금도 저를 수양딸처럼 생각해주는 그 김일성 대학 졸업한 할머니 선생님이 이제 매년 새해 그 안부 연하장을 항상 저보다 먼저 보내주고 계시고 늘 내가 그립다고 이제 연락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1년에 작년에도 한번 찾아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거의 생각해 보니까 뭐 99개국 뭐 이렇게 안 세워봤지만 남미를 빼놓고는 거의 지구를 다 제 발로 걸어 다녀 본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썼고요. 제 꿈이 어렸을 때 프롤로그에는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여행하기에 적합한 인간이 아니에요. 일단 길치입니다. 조금 전에 칼국수집에서도 제가 이 골목을 제대로 찾아올 수 있을까 속으로 걱정하면서 왔을 정도로 그 길치이고 또 굉장히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터키 가서 제일 이번에 걱정했던 것은 내가 꼼꼼한데 집에서 어렸을 때는 처음에 제가 2000년도에 터키를 가서 한국학과를 설립했는데 그땐 제 딸이 5살이었어요. 근데 제 딸을 제가 건사하러 데리고 간 것 같지만 사실은 제 딸이 길 안내자였을 정도로 제가 그렇게 그 길치인데다가 겁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밤에 불을 켜놓고 자야 되고 뭐 이런 그런 이제 이야기들도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설프고 쉬고 떨고 새파랗기만 했던 제 30살부터 이 했던 그 인생 여행이 결국은 내가 세상 모든 친구들의 우정과 호의와 선의로 그 위험한 순간에 한 번도 다치지도 않고 심지어 죽지도 않고 커다란 사기도 안 당하고 물론 여러 번 다 잃어버렸습니다. 뭐 여권, 카메라, 뭐 하여튼 뭐 돈 뭐 다 잃어버려서 다시는 이제 안 가리라라고 마음 먹기도 했었던 적이 있지만 그러나 또 식구들이 걱정할까봐 이 말은 절대로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그때 당시 처음에 갔을 때는 여행 갔을 때는 누가 비행기 한번 탄다 그러면 공항에 온 일가 친척이 마중 나오고 배웅하고 그랬던 시절인데 제가 그 유럽 폴란드 망한 직후에 갔을 때 다 털리고 왔습니다. 기차 역무원한테.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막 손 등에 멍이 들어 있어요. 그 베를린으로 와서 막 사시나무 떨듯이 3일 동안 유스 호스텔에서 막 이제 떨다가 그 죽을 뻔하면서 돌아왔는데 그때 제가 아프면서 봤더니 손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 그 뭐라고 할까 마약 같은 주사를 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마터면 대치사량에 이르렀으면 죽을 뻔도 했는데 여기에는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밤새고 이제 다 휴지통에 버렸더라고요. 여권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주워가지고 귀금속이나 뭐 중요한 것들은 다 돈 되는 것들은 이제 털리고 그러고 베를린역에 내려서 내가 그 여름에 밤 기차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 기차 그 역무원 할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뭐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뭐 이렇게 말도 못하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무 일도 괜찮지도 않고 해결도 하나도 안 되고 찾지도 못했는데 그 말이 너무나 크게 위안이 되고 뭔가 다 해결이 된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절대로 우리 엄마한테는 이야기하지 말아야지라고 했는데 엄마를 보자마자 거의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내가 이번에 가서 죽을 뻔했고 뭐 어떻게 됐고 뭐 그런 얘기를 막 그냥 몇 박 며칠을 그 충격에 가시지 않아서였는지 뭐 했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문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제가 그 2021년 9월에 터키를 다시 갑니다라고 써놨네요. 그리고 이 좋은 친구들, 세상 모든 친구들 덕분에 제가 그러면 그 보답을 뭘로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보면 여행은 저는 빚지러 가는 것이다라고 써놨어요. 어쩌다가 길을 잃고 어두침침한데 컴컴한데 헤맬 때 그때마다 정말 인적 없는 곳에서 진짜 누가 그 수호천사가 보내준 것처럼 어떤 사람이 하나 나타나서 저를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침 그 길을 그냥 우연히 지나간 게 아니라 내가 그때 뭐 30 몇 년 살았다면 30 몇 년 동안 이 시간에 나를 그 길을 잃을까봐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이 사람이 나를 구해주고 뭐 이랬던 친구들한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그 처음에는 서울의 명동 유네스코 그 건물에 그때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자원봉사로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제가 처음에 전공이 국어학이고 그래서 시작을 했던 것이 2000년도에 이제 터키에 한국학과를 세워달라고 해서 가게 됐고 2010년도에 또 이제 부다페스트 대학에서 한국학과 설립된 지 얼마 안 돼서 또 일을 하게 됐고 또 세워놓은 그 학과에서 20년 만에 다시 불러서 그 20년 동안 착실히 발전한 그 학과에 이제 조금 더 인프라하고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일을 좀 돕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써놨고 30부터 한 지구 여행은 지금 36회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세계에 한국을 알리고 전달하는 여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때는 하러 가니까 돌입했다고 썼는데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 정말 놀이처럼 재미있었던 제 인생의 큰 재산인 인생 여행을 한국을 넘어서 세계로 회항할 때이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저하고 같은 그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결국 나에 대해서 무지했던 나를 알아가는 여행이었고 그것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라고 썼어요. 이게 이제 제 그 에필로그인데 그렇게까지 하기 위해서 앞에 이제 중간중간에 보시면 사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마이크가 2개니까 이거 안 써도 되지 않을까요? 써야 돼요? 이것은 90년도에 그 네팔 카트만두의 일출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 사진들이 다 엄청 옛날 36년 전 사진이에요. 그래서 제가 봐도 이렇게 어릴 수가 있나. 그때는 30살이면 굉장히 나이가 많아서 그때 그딴 시를 외우고 다녔던 생각나요. 최승자의 30살이라는 시였나? 뭐 30세라는 시였나? 30살은 뭐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죽을 수도 없을 때에 30살은 온다. 뭐 이런 거를 외우고 다니던 그런 이제 그 시건방진 나이였었는데 또 하필이면 인도 그렇게 비행기 놓치고 또 기차 타고 올라간 델리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그 5명의 석가모니 후손들을 이제 제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제 친구 대학 동창인 그 홍정란이라는 친구랑 같이 갔었는데 일주일 동안 몽키 바나나만 먹은 거예요. 아무것도 입에 맞지가 않는 인도 카레 여러분들 인도 가서 드셔보셨나요 혹시?
못 먹습니다. 한국 사람 막 다 썩은 것 같아요. 막 요구르트도 지금 그 뭐 그릭 요거트 같은 게 거기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구르트가 야쿠르트가 아닌 거예요. 이것도 오래돼서 상한 것 같은 겁니다. 막 못 먹겠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못 먹겠고 저것도 못 먹겠어서 먹을 수 있는 게 원숭이 바나나밖에 먹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모끼 바나나만 일주일 내내 먹었더니 그 같은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고 있었던 그 친구들이 여러분들 요새 이제 우리도 인도 식당 많이 생겨서 뭐 탄두리 치킨 이런 거 아시죠? 뭐 그다음에 무슨 도싸, 뭐 아직 그 바싹 만두 같은 거, 뭐 사모사, 뭐 이런 것들 가르쳐주고 또 영어도 또 너무너무 못했습니다. 그때는 진짜 얼마나 영어를 그 이제 못하고 자신이 없었든지 스위스 항공을 처음 타고 갔는데 내가 그 할머니 같은 스튜어디스가 뭘 갖다 주고 그러면 고맙다고 말하고 싶은데 발음을 땡큐라고 할까? 땡큐라고 할까? 땡큐라고 할까? 뭐 막 이러면서 결국은 땡큐를 못해요. 뭐 이런 수준이었는데 또 단어만 나열해놓고 단어를 또 어려운 단어는 또 엄청 하는 거예요. 뭐 종합영어 같은 거만 드립다 해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그 뭐 라빈드라 샤카, 비노 샤카, 아쇼크 샤카, 뭐 수닐 샤카 지금도 다 이름들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 다 페이스북 친구입니다. 그 자식들이 그 페이스북으로 우리를 연결해줘가지고 그 친구들이 우리한테 밥 먹는 법, 쉬운 일상 영어 하는 법 이런 것들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는 어머 잘됐다 내 친구랑 그 아무것도 못하는데 걔네들이 아그라 타지마할도 같이 이제 여행을 이제 가지고 뭐 이래서 얘네들하고 친해져야겠다라는 생각에 그때는 사실 저는 불교에 대해서 너무나 까막눈이었는데 그 엄마 그 양쪽의 엄마들이 다 절에 다니시니까 거기에 연등에 다 우리 이름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반쯤은 불자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또 불교에 대해서 물어보면 무식하니까 아마추어 부디스트라고 뻥을 치고 이제 그 친구들하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같은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면서 시내 구경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제가 또 어디서 주워 들은 건 많아서 라당들을 가려고 했어요. 그때는 문이 안 열리는 그런 이제 너무너무 그 얼음 왕국이었던 거죠. 그래서 갑자기 우리는 갈 데가 없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니네 아마추어 부디스트라며 우리나라에 오면 부처님이 태어나신 룸비니가 있어. 그러면서 같이 가지 않을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쩌다 보니 정말 그 부처님의 4대 성지를 돌고 온 그런 여행이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 앞에 이제 나오고 있어요. 네. 혹시 여러분들 어디라도 한번 보시고 뭐 궁금하신 거 있거나 아니면 어느 한 부분 좀 읽어보시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기 111쪽에 보시면 그 제가 90년도에 찍은 사르나트의 초전법륜상 아쇼카 그 저기 대왕의 4마리 사자의 턱등 같은 거를 찍어놨어요. 네. 교수님, 그러면은 한번 읽어보시라고 하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참여도 같이 하는 느낌으로. 네. 여기에 그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게 몇 페이지인가에 그 제가 여기 지금 이 히말라야 설산 그 다람살라에서 또 구글 지도에도 안 나오는 출린이라는 곳을 그 청전 스님 그 이제 안내로 가게 됩니다. 이때 제가 굉장히 큰 병을 40대 중후반에 이제 얻게 됐는데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딸 덕분에 제가 겁이 많은데 딸을 의지해서 5살부터 터키도 가고 그때는 초등학교 한 4, 5학년이었을 때인데 내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한 달 동안 체험학습으로 해서 또 그 청전 스님이 그 달라이라마 존자 계신 다람살라에 와서
한 달 정도 휴양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또 가서 그 한 달 정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돌아오셨지만 인도에 한 반 이상은 가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 계시고 4월 1일 날 귀국하실 예정입니다. 아니 뭐 다른 페이지는 또 궁금하신 점은 없으시고요. 그래서 여기 149쪽에 보시면 이제 청전 스님이 젊었을 때 그 달라이라마 존자께 이제 인가받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 또 청전 스님은 그 굉장히 하여튼 그 우리나라에 오면 달라이라마가 우리나라에 방한하지 못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달라이라마급의 대우를 받으시고 달라이라마 존자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또 실천하시는데 진짜 이번 생을 이제 바치시는 그런 스님이시기도 합니다. 외교관 출신이신데 지금 최근에 이렇게 남미 여러 국가를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지금 뭐 220만 팔로워가 220만 블로거의 네, 조회수가 여행 작가이시기도 하시고요. 네. 일본 또 어디 계셨죠? 미국, 영국, 네. 네, 마이크 좀. 뭐 제 소개보다도 우리 정 교수님 소개가 조금 본인이 못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걸 제가 여행은 사람 만나는 일이다. 조금 전에도 얘기하셨습니다만, 빚을 져서라도 하여튼 사람을 많이 만나라. 이런 얘기가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소개를 하면서 헝가리, 터키, 튀르키예에서 교수 생활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연으로 인해 가지고 중동 한국학회, 유럽 한국학회, 뭐 이렇게 한국학회 관련된 총회나 이런 이사회 같은데 늘 매년 참석을 하시니까 그 유럽이나 중동 지역에 한국학과 교수들을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어제든동 하여튼 신세를 지기도 하고 안내를 받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오시면은 또 뭐 본인들이 반대급부를 하기도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세계 곳곳을 거달기만 다니시는 게 아니라 제대로 현지 문화를 파악을 하고 오신다. 이게 안 가지고, 또 책에도 나옵니다만 본인은 이제 해외 여행 원조 세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해외여행 자유화된 게 1989년인데 87년까지 88년 우리 올림픽이 개최됐는데 87년도까지 연간 해외여행 가려면 그 당시는 중앙정보부 교육을 다 받아야 됩니다. 교육받은 인원이 9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88년에 올림픽 개최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해 15만 명이 중앙정보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89년부터 자유화가 됐으니까 그때 이제 처음 이제 해외여행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치니까 이제 올해 36년인가 된 때죠. 그렇게 여행을 하셨다는 얘기를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추가로 이렇게 네.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니, 진짜 저를 자칭 타칭 또 한국학, 유라시아의 한국학 데모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학술 대회를 거의 매년 가고, 제가 할 수 있는 빚 갚는 방법이기도 하고, 배우는 인간이기도 하고 하니까, 가서, 그, 빚을 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빚 갚는 방법은, 지금 뭐 한류가 난리가 났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진짜 옛날에는 제가 여기 처음 갔을 때는 수십 개 아시아 나라를 말하는데 한국이 안 나와요. 코리아가. 뭐 별 이상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나라, 뭐 홍콩, 뭐 무슨 뭐 이상한 이름도 모르는 나라 이름은 다 되면서 한국은 안 나오는데 마지막에 한국이 나오면 노스 사우스. 김일성? 태권도.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삼성 대우도 한국 기업인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지나가면 제가 아무리 한국인이 아닌 척하고 지나가도 안녕하세요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우리 터키 그 여학생들 굉장히 예쁘거든요. 한국 화장품과 한국 화장법을 유튜브 보고 엄청 연구해갖고 한국 사람처럼 넙대대 제가 보기에는 밋밋하게 너무 못생기게 화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얼굴 오늘 한국 사람처럼 화장했는데 예쁘지 않냐고 저한테 물어보러 옵니다. 그 정도로 그 자부심과 위상의 대단함을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예,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린 부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최진용 이사장님. 네. 그리고 옆에 지금 말씀해 주신 분은 미국 한국문화원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일본 주일 공사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영국에서도 일했고 최초에는 이제 파키스탄에서 일하셨는데 동국대학교 이제 불교학술조사단이 파키스탄에 갔다가 와서 그 중앙일보에 연재했는데 이분에 대해서 썼어요. 학술조사단이 파키스탄을 끝내고 네팔인가로 떠나는데 그 얼마나 다정하게 잘해주셨는지 그러고 큰 통에다 그쪽에 물이 나쁘니까 큰 물을 끓여서 큰 통에 담아주시면서 이렇게 물을 걷고 조심하라 되는 걸 어떤 학술조사단 그 중앙일보 기획문에서 본 일이 있는데 어쨌든 주로 이제 외국 쪽에서 이러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행을 또 많이 하셨지만은 저도 여행을 아주 좋아해 갖고 여행을 근데 가려면은 사실은 경제적인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여행을 많이 했어요. 정 안 되면은 은행 대출을 받아갖고 여행을 오고, 그러고 이제 허덕허덕대고 또 갔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대출 받아서 여행을 떠나고 그래서 아주 여행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모임에서 유명한 소설가 의리경 씨를 한번 모시고 문학 강의를 듣는 데 있었는데 끝나고 한번 물었어요. 당신은 언제 가장 행복하냐 했더니 자기는 여행으로 와서 친구들과 맥주 마시면서 여행 자랑 얘기를 할 순간이 자기는 가장 행복하다. 그런데 야 어떻게 나하고 똑같은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여튼 친구들이 야 너 그렇게 여행을 하고 나서 돈 한 푼 없이 노후를 어떻게 견딜 것이냐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친구들이.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친구들은 뭐 강남 좋은 아파트에 사는데 저는 그 강북에 그 산기슭에 조그만 집에 살지만은 난 그래도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얼마나 이게 행복 기준이었냐면요.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와 대비해서 그래요.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일제시대 해방공간 그리고 6.25를 거치면서 정말 힘들게 인생을 사셨거든요. 그리고 여행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유럽만도 100번 여행했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여행하는 인간은 행복하다. 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실제로 저기 정진원 교수 이치했었지만은 여행이 무엇인가? 여행은 보통 전에 낯설은 해외의 풍경, 풍물 그리고 뭐 이런 걸 보러 가는 게 여행이지만 실제로 여행은 그게 아니에요. 여행은 가장 즐거움은 사람과의 만남인데 저도 아주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한 번은 그 프랑스에서 이태리를 넘어가는 차중에 기차에서 제 옆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내가 뭐 저도 이제 좀 배짱도 없는 데다가 두 번째로 영어가 그렇게 현찮으니까 말을 거질 못하는 게 있더니 옆 사람이 말을 걸어요. 그래서 명함을 교환하게 됐는데 이태리 아키텍처예요. 건축가예요. 거기서 나도 나는 이태리 건축가에서 지오 폰티라는 그 건축가를 아주 좋아하니까 그러냐고 그게 어디서 내리냐고 저는 일단은 밀라노에서 내리니까 자기도 밀라노에서 내린다. 그러더니 바쁘니 안 바쁘다니까 그러면은 내가 지오 폰티가 설계한 건물 몇 개를 구경시켜 주겠다.
그 차에서 잠깐 만난 사이에요. 그래갖고 지오폰트가 설계한 그 지오폰트를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한국에도 건축 예차이라는 글로 정말 글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그 책을 쓴 사람인데 몇 군데 그 사람이 설계한 건물을 보여주고 자기 돈으로 택시를 잡아서 내 숙소까지 데려다주고 갔어요. 그래서 이런 따뜻한 사람과의 만남이야말로 여행의 행복이라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은 사람과 사람만의 그 따뜻한 만남이 정말 행복한 것이다. 근데 이 책도 그렇게 사실은 무슨 풍문을 소개하기보다는 그 사람과 사람만이 또 각 얼굴색이 다르고 모두 언어가 다르지만은 서로 그 따뜻한 만남, 그것이 우리를 더 감동시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저기 박동윤 권사님 보반되시는 선생님 혹시 가보신 나라 여행했던 나라 한번 말씀 좀 예, 해보시죠. 제 직업은 배를 타는 사람이었고 선박회사 근무하고 지금 선박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하러 다녔죠. 뭐 돈 벌고 일을 하고 다니면서 여행이라고보다는 그 나라 그 도시의 상황, 뭐 경제 상황 그런 걸 봐야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으로만 지금도 다니면서 여유롭게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국내 출장도 가면은 뭐 일만 하고 오고 샀는데 제일 부러운 게 우리 정 교수님처럼 그 상황 여유를 즐기고 여행을 즐기는 게 존경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우리 또 잘 아시는 분 한 분은 일제 강점기 때 사우스 아프리카까지도 여행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옛날에 배를 타셨던 내처럼. 그러니까 아니래요. 돈을 들이고 다니시더라고요. 야, 그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와 같이 정 교수님도 하셨네.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외국 근무 몇 년씩 하거든요. 식구들도 같이 외국에서도 뭐 애들 놓고 그랬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여러 나라를 다니는 것보다도 자기가 좋아하는 추구하는 나라에서 한 달 살기, 뭐 3개월, 6개월까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살기 위주로 그런 여행을 하는 게 좋지 않나. 내가 스페인에서 한 6년 살았거든요. 식구들하고. 그 나라가 한국처럼 좀 인심이 좋습니다. 근데 산에 가다가 길을 지나가면은 와인을 안 먹고 가면 안 돼요. 우리 막걸리 대접하듯이. 예, 그것처럼 그렇게 살다 보면은 그런 나라가 있고 또 음식도 한국 음식과 비슷하거든요. 마늘 많이 들어가고 또 잘 놀아요. 한국 사람들은. 뭐 한국 사람 잘 놀거든요. 우리 종족이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 한족이 하여튼 뭐 멍석만 깔아놓으면 춤추고 노는 게 우리 민족이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더라고. 그런 정도로 활달한 성격의 후손들이고 정 교수님도 역시나 여자분이면서 간이 작은 게 아닙니다. 못합니다 그가. 또 혼자서 다니셨다 했잖아요. 혼자서 다닌 적은 거의 없고 요번에 4년 동안 터키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혼자. 그동안은 이제 그래서 제가 겁이 많으니까 혼자 못 갑니다. 처음에. 그래서 온갖 진상들과 모든 여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여행을 처음 해보면 다 긴장하고 다 무섭고 걱정이 되니까 굉장히 예민해지고 그 자기의 본색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돈의 팔촌이라도 누군가 같이 가겠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하고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로 여행을 해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출장을 가게 되면은 하루 이틀 정도는 즐기러 갑니다. 이제야.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선생님 말씀도 되게 부럽네요. 스페인은 진짜 근데 저는 이제 잠깐 여행을 했지만 우리나라랑 정서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영화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에 굉장히
뭐라고 할까, 서로 잘 맞는 그런 영화를 하는데, 그거 뭐 마이크 잡으신 김에 뒤로 돌리시죠. 예. 소개 간단하게 하시고. 네네. 네, 저는 원경 선생님하고 자주 만나는 그런 사이고요. 예. 뭐 불교적인 그런 좀 얘기도 많이 듣고 여행은 많이 못 해봤어요. 주로 쭉 직장 생활만 하다 보니 한금에야 뭐 이 동남아 패키지 정도 그 정도지 이래 마음 먹고 이렇게 다 하는 일을 두고 다니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어디가 가장 인상에 남으셨어요? 어느 나라, 어느 도시? 저는 이제 차를 즐기다 보니 중국이나 대만 같은데 자기여행을 갔을 때 예. 네, 그 산지에 가서 직접 차나무를 보면서 그 차를 먹고 또 좀 차를 사가지고 와서 지금도 이제 먹으면서 그 당시 그 분위기를 느끼면서 그렇게 즐기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 터키 차를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예, 제가 이제 터키를 제일 처음 간 게 1994년도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2025년이니까 한 또 30년 되나요? 왜 이렇게 자꾸 나이 얘기가 나오지? 근데 그때까지 못했는데 이번에 4년을 살면서 이제 터키어를 좀 열심히 해서 예. 국내 터키인들 국내 패키지에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1년은 그랬더니 거기는 이제 북쪽의 흑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우리나라 보성 차밭의 한 10배나 100배 정도 되는 엄청, 근데 차밭이라고 할 수 없어요. 기암 괴석으로 된 굉장히 높은 산 사이사이가 전부 다 차밭인 거예요. 산 그게 좋은 전체가. 예. 네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저도 이제 차를 사가지고 와서 지금도 마시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진짜 직접 산지에 가서 안개가 쫙 끼고 그렇죠. 뭐 비가 막 내리고 뭐 이런 그런 산세를 경험하고 나서 그 차를 마시는 거하고 예. 그냥 다즐링 차가 유명하대. 자, 선물이야. 이렇게 해서 마셔보니 맛있군. 이거하고는 예. 진짜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터키 차 여행하시면 제가 그 정보를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네. 터키까지는 생각 못했고 스리랑카는 실론. 가볼 생각이 가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도 그죠, 가서 다즐링. 아셈하고 다즐링 정도는 예.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네. 케냐도 네, 케냐에도. 상당히 많은 차가 있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게 테마가 있는 여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5월달 저는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또 차가 있는 나라를 가십니까? 지금 이제 또 중국에 네. 또 가기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도 이제 뭐 주로 말차라든지 사실 우리 문화, 우리 차 문화를 또 일본이 또 성화시켜서 또 자기들이 또 잘 또 그걸 하고 있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좀 시간도 좀 자유롭고 그래서 이제는 그쪽은 제가 좀 열심히 좀 다녀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많은 그 여행의 어떤 그 길잡이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책 속에서. 잘 읽어보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리고, 뒤쪽으로 마이크를 일단 주시고요. 누군가를 소개를 할 때는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군가를 알려드리게 되면, 그분하고 인연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뒤에 계신 분이 바로 그러신 분이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그 석정 스님 다 아시지요? 석정 스님, 작고하신 그 인간문화재이셨고, 석정 스님의 불화, 거기 제자이세요. 지금 연당 조혜종 선생님이신데, 네 분이 같이 오셨습니다. 양산의 통도사 앞에 계십니다. 네네. 네. 네, 반갑습니다. 저기 통도사 사하천에 살고 있는 조혜종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조혜종. 조계종에 계시다 그러는 줄 알았어요.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교수님 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할 적에 또 조금 전에 또 지인들과 페이스북을 말씀하시길래 저도 방금 네. 교수님과 페이스북에 친구라고 이렇게 했는데 팔로우 나중에 하셨어요? 팔로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은사 스님과 옛날에 한 20년 전에 티베트 한가 그림을 한번 부산의 백석호에서 네. 그 그림이 한 몇백 메다가 되거든요. 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작품을 볼 적에는 네. 우리가 뭐 사실은 하나의 찰나 지금 우리 여기 이 전시장에도 이렇게 작품들이 있지만 네. 하나의 예술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의 찰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찰나이지만 우리가 보통 그 작품을 볼 적에는 그 머무는 시간, 우리가 여행을 하면 내가 좋아하는 쪽에는 더 시간을 더 머물고 그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 그때 제가 은사 스님과 이런 백석호의 작품 전시장에 가서 작품을 볼 적에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 한 몇백 미터에 드는 그 작품을 순간적으로 보시더라고요. 저는 아침에 큰 스님과 작품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아침에 가서 오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스님께서 결국은 보시다가 허기가 져서 작품을 다 못 보고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작품이 한 150년 정도의 작품을 한 거예요. 한 사람만의 작품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 사람 그만큼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 작품을 이렇게 한 것을 보고 그 작품이 일반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보지만 스님께서는 거기에 이제 몇백 년 동안 작품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런 깊이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여행을 많이 가보지는 못했지만 여행이나 이런 작품이나 하나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교수님과 또 이렇게 해서 또 이런 여행담 이야기를 많이 들음으로써 너무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네. 말씀입니다. 통도사라고 해서 제가 마침 펴놓고 있는 게 92쪽, 93쪽을 보시면 인도 영축산하고 통도사 영축산 사진 그 산세가 굉장히 비슷한 거를 같은 사진을 연거푸 찍어놓은 것 같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쪽은 인도 영축산이에요. 그 라즈기르라는 곳.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은 우리 양산 통도산 영축산입니다. 그래서 그 독수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 형상, 그런 사진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막 그 하루 종일 그림을 보셨다고 하는데, 저도 여기에도 아마 썼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여기에는 제가 여행한 곳에 한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딱 인생에 2번. 한 번은 조각을 보는데 제가 한 5분 본 줄 알았는데 1시간이 지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토 호우류지에 있는 백죄간음이라는 조각입니다. 그러니까 술 팔러 가는 관세음 보살이라고 이제 그 일본 사람들도 호리병 들고 있는 거를 술 받으러 가는 관세음 보살 그렇게 해학적으로 부른다고 할 정도로 지금은 막 그 백제간음만 모셔놓은 정각이 생기고 유리관 안에 들어 있어서 잘 볼 수가 없는데 제가 처음 갔을 때는 그냥 이런 우리 미음자 한옥집 회랑에 마당에 서 있었어요. 비바람 다 맞으면서. 근데 굉장히 많은 그 불상들이 이렇게 쭉 늘어놓은 것처럼 지저분하게 있었는데 유독 그게 눈이 가는 거예요. 백제관음인지도 나중에 알았는데 그 손가락 하나하나 뭐 진짜 살아 움직이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호리호리하고 아주 길쭉하신 한 2.1m 정도 되는 그런 이제 불상이었는데 그냥 손가락도 한번 보고 호리병도 한번 보고 옷주름도 한번 보고 얼굴 표정도 한번 보고 다 칠도 벗겨졌어요.
그러고서는 시계를 봤더니 1시간이 지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그 오르세 미술관에 갔을 때 고흐의 그 별이 빛나는 밤, 그걸 그렇게 큰 그림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 이제 여기저기 책에서 보는 것처럼. 근데 진짜 그 물감이 막 소용돌이가 치면서 그 별이 나한테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도 어마어마한 그림들이 많고 고흐 그림도 많은데도 그걸 보는데 또 1시간이 지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뭔가 시간이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할까, 축지법을 쓴다고 하나? 그런 하여튼 굉장히 그 생경한 경험을 해서 어떤 그 마음이셨을지, 예, 저도 그 이제 교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 그냥 이런 책이 나오고 글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 통찰력이 다르다는 거, 그거는 또 DNA가 또 있죠. 우리 여기 몇 분은 모르실 텐데 부친인이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그 우리 용성 스님, 그 다음에 동산 스님, 그 다음에 최근에 서암 스님, 이런 스님들의 진형을 다 그리셨어요.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의 영정사진, 그 정형모 화백님이시라고, 그 화백님의 따님이세요. 네, 여러분들 검색하시면 다 나오거든요. 아주 유명한 어른의 따님이십니다. 아하. 제가 네네. 아마 이런 길로 가지 않았으면 아마 저도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자, 그리고 우리 옆에 우리 조혜종 선생님의 아내이신 홍지현 우리 여사님. 저도 옆에 분 따라 오늘 왔는데, 저도 아마추어로 그림을 조금 접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진영도 앞으로 조금 접하고 싶은데, 그 아버님께서 진영을 그리셨던, 초상화를 그리셨던 분이다 하니 더 기분이 또 좋고요. 저는 많이 여행을 거의 다녀보지는 못했는데, 앞으로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주제로 한, 아니면 이제 음악에 관한, 예, 그런 이제 주제로 여행을 기회가 된다면 하고 싶고요. 인도부터 여행을 시작하셨다고, 인도부터 아시아 해서 왜 인도부터 여행이 시작되었는지 그거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터키에서 차는 홍차인지, 네,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일단 그 써놨어요. 왜 인도인가? 처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심정적으로 이렇게 살고 싶은 나라가 일본하고 대만, 중국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자라난 문화, 우리 뭐 아무리 내가 유교가 아니고 불교라고 해도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DNA로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중국부터 여행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 냉전 시절에서 중국이 수교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오리엔트 문명부터, 동양 문명부터 시작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인도부터 가게 된 건데, 여기에도 썼지만 내가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할 줄 알았으면 절대 안 갔을 거다 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인도는 물론 홍차 계통도 많이 이제 마십니다. 이렇게 이제 차이라고 부르고, 짜이는 이제 인도식 발음이고, 터키 말은 차이예요. 차이. 그래서 그 잎차도 있지만 뭐 사과차, 엘마차이, 뭐 굉장히 많은 그 과일차도 있고 차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문화를 이제 불교 어느 단체에서 이제 기획을 하면서 저한테 이제 터키 차에 대해서 한번 써달라고 이제 한 적도 있어서 좀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터키가 오스만 터키 대제국이었고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튀르키예라고 이름을 바꿨지만 같이 써도 됩니다. 그 터키 사람들은 자기네가 그 세계대전에 져서 잠시 이렇게 쭈그러지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 오스만 터키 대제국의 자부심은 세상 그 누구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살다 보면 어쩐지 기분 나빠요. 어쩐지.
지금 니네보다 잠시 우리가 찌그러져서 살고 있지만 그 세상에서 가장 넓은 영토 가져봤어? 뭐 이런 그리고 저 또한 터키에서 살다가 오스만 터키 대제국이었던 뭐 중앙아시아라든지 무슨 뭐 이집트라든지 뭐 이런 데 가면 이제 이슬람 사원 같은 거 막 있고 그러면 내가 마치 터키 종주국의 무슨 국민이냐 식민지 온 느낌이 막 들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 여행 주변 나라가 한 7, 8나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뭐 불가리아, 루마니아 무슨 정교라고 하는 이제 종교를 가진 나라에도 다 그리스에도 이슬람 사원들이 다 이제 굉장히 이제 그냥 방치된 채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에 이제 돌아오게 되면 이제 지저분맞게 허름해진 그런 미나레라고 하는 이슬람 사원 첨탑이 아니라 터키는 뭐 아주 그냥 반짝반짝하게 지금도 90% 이상이 이슬람 이제 북교를 믿는 북교는 아니에요. 그러나 북교 이상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니까 갑자기 내가 이제 내 나라에 돌아왔구나. 뭐 거의 무슨 술탄의 기분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예. 어떻게 이쯤에서 우리 마무리를 할까요? 예. 좋은 시간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우중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